안녕하세요. 제가 리뷰할 논문은 A Review on Energy Consumption, Energy Efficiency and Energy Saving of Metal Forming Processes from Different Hierarchies로 2019년 MDPI 머신지 저널에 실린 논문입니다. 발표자는 김영걸이라고 합니다. 우선 설명에 앞서 금속 성형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자동차나 전자기기 같은 부품을 만들 때 금속을 누르고 변형시켜가지고 원하는 모양으로 만드는 제조 공정을 말하는데요. 설비나 기계 이런 것들이 잘 상상되지 않는다면 옛날 드라마 같은 곳에서 볼 수 있는 대장간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무기나 농기구 같은 거를 만들기 위해서 뜨겁게 달군 쇠를 망치로 두들겨 쳐가지고 모양을 잡는 것인데요. 그것을 성형이라고 합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이것을 기계로 할 뿐입니다. 근데 이 공정은 겉으로 보기보다는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작업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용하는 장비의 에너지 효율이 매우 낮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낭비되는 에너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논문은 이러한 금속 성형 시스템을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을지 단계적으로 살펴보는 논문입니다. 금속 성형은 제조업에서 빠질 수 없는 핵심 공정입니다. 이 논문에 따르면 세계에서 사용되는 금속의 70%가 성형 공정을 거친다고 합니다. 자동차 부품, 항공기 부품, 산업용 기계, 거의 모든 산업에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공정인데도 불구하고, 즉, 기초 공정인데도 불구하고 에너지 효율이 낮다면 결국 전체 산업에 큰 낭비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정의 에너지 절감은 산업 전반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적으로 연결됩니다. 이 논문은 기존의 개별적인 접근 대신에 금속 성형 시스템을 위계 구조로 나눠 가지고 각 단계별로 절감 전략을 제안합니다.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장비 수준, 두 번째 공정 수준, 세 번째 시스템 수준입니다. 장비 자체를 어떻게 바꿀지, 그 다음에 성형 조건을 어떻게 조절할지, 그 다음에 여러 대의 장비나 설비의 운용을 어떻게 최적화할 수 있을지, 이렇게 나눠서 하는 접근은 실제 산업 현장에서 더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굉장히 요약해 보는 걸로 시작을 하는데요. 이 논문은 리뷰 논문이다 보니까 연구 범위와 목적을 정의하고 그것을 개념화합니다. 그 다음에 문헌을 검색하는데요. 직접 또는 인용된 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검색을 하고 문헌 평가 및 종합 취합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연구 프레임워크를 도출해 내는데요. 즉, 이 그림으로 이 논문이 어떻게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해가지고 프레임워크를 만들어졌는지 보여지는 연구 절차도입니다. 어, 이 논문을 읽어보면 SP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본문에서 주로 쓰이는 SP는 슬로우 프로세싱이라고 해가지고 줄여서 SP라고 하는 거고요. 지금 아래 그림의 피겨 2에서 보면 FF 다음이 SF 구간입니다. 그건 슬로우 포밍이라고 해가지고 쓰는 단어인데요. 이 두 영어가 모두 제조업에서 주로 사용되는 단어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비슷한 용어이고 자주 쓰이는 단어이다 보니까 간단한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을 읽게 된다면 SP 또는 SF 둘 다 동일한 단어라고 생각하시고 읽거나 보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 프레스 설비에서의 핵심은 SP 구간입니다. 유압 프레스가 금속을 누르는 직전의 힘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강한 힘이 아주 짧은 시간 동안 필요합니다. 이렇게 짧은 순간에 힘을 사용하는데 그 순간을 위해서 장비는 전체 시간 동안에 최대 출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금속을 성형하는 작업 시간보다 그 기다리는 시간이나 준비 시간, 대기 시간이 더 많은 에너지가 낭비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대기 중에 또 설비를 완전히 끌 수 없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면 언제 설비가 다시 가동할지 모르기 때문에 모터와 펌프는 계속 회전을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가동 중이거나 아니거나 비교적 큰 전력을 사용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어, 또 다른 예를 들면 자동차 운전을 하다가도 신호나 이런 정지 구간에서 멈춘다고 해가지고 시동을 끄고 있는 것이 아니라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포인트가 바로 비효율의 핵심인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출력과 그 다음에 필요 전력 간의 간극을 줄이는 장치 설계가 필요합니다. 어, 회생에너지 회수나 부분 정지 같은 방법들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필요한 이유를 다시 다른 방법으로 설명을 드리면 전기료 측면에서도 또는 탄소 배출 측면에서도 낭비입니다. 단순히 가동 시간이 아니라 전체 사이클 내에서 언제 에너지가 쓰이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이 장비 쪽에서의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그림은 시스템을 구성하는 4단계를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부품, 두 번째는 설비, 세 번째는 공정, 네 번째는 공장 시스템의 전체로 나누는데요. 각 레벨은 독립적이면서도 연결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절감 전략도 수준별로 다르게 됩니다. 예를 들면 똑같은 제품을 생산할 때 설비를 다른 설비로 바꾸는 것과 그리고 스케줄을 바꾸는 것은 완전히 다른 접근 방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구분을 해놓고 어떤 전략을 가져갈 것인가에 대해서 나눠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이는 피겨 4는 우리가 보고 있는 절감 전략들이 금속 성형 시스템의 구조적 위계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이 도식을 통해 가지고 각각의 전략이 어디에 적용되고 어떤 방식으로 서로에게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지를 한눈에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 대해서 다시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자면 문헌 리뷰 기반의 분석이고요. 70여 편 이상의 기존 연구를 정리해가지고 에너지 소비의 분석의 틀을 구축했습니다. 각 연구들에서 제시한 에너지 소비 모델, 측정 방식, 절감 기술 등을 비교해가지고 주요 변수들을 중심적으로 정리를 했고요. 주요 변수에는 SPM, 윤활유 형상 등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에너지 영향을 끼치는 요소를 설비, 공정, 시스템 계층으로 나누어가지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제 각 계층별로 어떤 식으로 에너지 절감 방법이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살펴볼 첫 번째는 장비 레벨입니다. 설비, 장비, 기계, 뭐 다양하게 쓰일 수 있는데요. 일단 이 여기에서는 예를 드는 설비는 유압 프레스입니다. 유압 프레스는 유압 프레스에서 제품을 생산할 때는 에너지가 여러 단계를 거쳐서 변환이 되는데요. 당연한 거지만 처음 시작은 전기 에너지에서 시작돼가지고 기계에 공급이 되고 유압으로 갔다가 다시 기계 운동을 하는 이 프로세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각 과정마다 손실이 생기기 때문에 어떤 단계에서 얼마만큼 낭비되는지 정확히 분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분석이 있어야만 어떤 부품이나 어떤 회로를 개선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뭉뚱그려가지고 유압 프레스 설비는 전력 사용량이 많아라고 하게 된다면 아무것도 얻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가 브레이크를 밟을 때 운동 에너지를 회수하는 회생제동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금속 성형 설비도 마찬가지인데요. 성형 중에 슬라이드가 내려갔다가 올라올 때 생기는 에너지를 그냥 그대로 버리는 게 아니라 재활용하는 방법들입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그 설비의 복잡도는 높아지지만 절감 효과는 확실하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성형하는 슬라이드가 무겁다면 그걸 움직이기 위해서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불필요한 재료들을 빼고 필요한 부분만 남기는 토폴로지 최적화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벌집 구조처럼 내부를 비우되 강성을 유지하는 구조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경량화 설계는 설비나 장비뿐만 아니라 부품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프로세스 레벨, 공정 단계입니다. 공정 단계에서는 설비 자체에서 이루어지는 것 외에를 나타내는데요. 성형 속도, 압력, 윤활 상태 등 조건들입니다. 이 조건들도 에너지와 직결되게 되는데요. 너무 생산 속도가 빠르면 품질이 떨어질 수 있고, 너무 느리면 에너지가 낭비됩니다. 아까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설비를 생산 중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설비는 계속 돌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낭비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적절히 조절하려면 최적화가 필요한데, 어, 이러한 최적화는 시뮬레이션 기반의 최적화나 AI를 활용해가지고 다목적 최적화 기법이 필요하게 됩니다. 단순히 감으로 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 기반으로 공정을 설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시스템 레벨입니다. 공장은 설비 한 대를 가동하는 곳이 아니라 여러 대의 많은 설비들이 동시에 작동을 하게 됩니다. 이거를 아무런 계획 없이 동시에 돌려버리면 전력 피크가 발생하고 에너지도 많이 쓰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업의 순서, 작업 시간, 부하 분산 등을 고려해 가지고 스케줄을 한다면 스케줄 하나만 바꾸는 것만으로도 에너지 사용량이 눈에 띄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요즘 ESG가 강조되기 시작하면서 요즘 트렌드가 되었는데요. 한국에서도 한전에서 피크타임을 피해서 가동하는 방식들이 요즘 공장 내에서도 활용되는 추세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봤던 레벨 세 가지 장비, 프로세스, 시스템에서의 전략들을 표로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간단히 요약하자면 설비를 개선하는 것은 효과는 크지만 비용이 크게 듭니다. 두 번째, 공정을 최적화하는 것은 적용이 쉬운 반면에 절감 폭이 작습니다. 세 번째, 시스템 스케줄링은 전체적으로 효율이 좋아지긴 하지만 관리가 복잡해진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논문에서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이 세 가지를 통합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후반부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속 성형 공정은 단순히 생산 기술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제조, 탄소 중립, ESG까지 연결된 중요한 분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소개하는 위기적 절감 전략을 잘 이해해가지고 그 세 가지를 어떻게 버무려서 어떻게 통합적으로 만들어낼 것인가를 연구하고 찾아낸다면 제조업에서 에너지를 절약하는 가장
초반 단계, 기초 단계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는 가장 큰 효과를 찾아낼 수 있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